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서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신 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MBC 정병환 기자. 네, MBC의 정병화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셔서 대선 승리를 견인을 하셨고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을 무난히 이끄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서 지나치게 야당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협의민주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선거 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다수당의 어떤 강행을 한다든지 야당을 무시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후에 급속도로 변화무쌍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정세에 부합되고 국익을 살피기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로 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뜻에 맞는 법,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협의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이것을 추구하려고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슴을 열고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찾아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야당 목소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당도 또 여당을 존중하고 여당의 국정 책임을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맡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보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보았듯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나 결산이나 법안도 비교적 큰 차이 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다수당이 막 강행을 하고 야당은 그것을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길게 봐서는, 전 과정을 봐서는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될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나 국민 앞에 옳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형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예산안을 강행 표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협의를 하면서 셧다운이 되더라도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러한 선진국형 국회가 되는 험한 길을 밟고 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여야 관계가 보다 역동적으로 그리고 보다 긴밀하게 추진될 기반을 작년에는 어렵사리 만들었다, 이렇게 보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당대표로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의견도 다 수렴하고 또 야당도 존중하면서 그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예, 앞에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님. 연합뉴스의 이승우입니다. 새 정치권의 최대 양대 화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이미 야당을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여야 정당의 갈등적인 정치에 실망한 무당파 유권자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안철수 신당이 실제 창당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지,
그리고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대표님의 평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집권 여당으로서 안철수 신당이 제3세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양당 정치를 쭉 해왔는데 제가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여야가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대치 상황을 지속할 때에는 국민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야 12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 또 우리 새누리당이 이렇게 있는데도 제3당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저희 기존 정당에게는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 정비를 하라는 목소리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하실 때에는 집권 여당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거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여야가 지금 국회 내에서는 큰 정당으로서 4년간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여야의 민주당과의 대화를 증진하고 보다 원활한 헌법이 바라는 양당의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야권에 두 정당이 생기면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국민 앞에 약속이 새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야권 연대로 넘어가거나 당은 두 개인데 선거에 있어서 또 연대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거는 정당의 최대의 임무고 기능이기 때문에 선거는 각 당이 자기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오랜 헌정 경험에도 선거에서 연대할 때 그 후유증이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같은 것끼리의 연대라면은 당을 하나로 하는 것이 옳고 다른 것의 연대는 후유증이 크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당이 추구하는데 그것을 선거만을 위하여 연대하는 것은 마치 보기도 좋고 먹을만하고 또 지혜롭게 할만해서 따먹었던 금단의 사과다. 그렇게 저는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르고 그 후에 표결이나 정책은 당이 셋이 있을 때에는 서로 의견을 논해가면서 그때그때 합치는 투표를 하는 것은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저는 제 정치 경험이나 또 우리 정당이 걸어왔던 쭉 역사를 볼 때 미리 경고를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신문. 네, 우리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예,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세간에는 여당이 너무 청와대 입장을 살피고 눈치를 보느라고 당청 간의 관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당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당 대표의 목소리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툭하면 장외로 나가거나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이루는 것도 결국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혹은 여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이런 지적들이 오해라면 지금까지 청와대와 이견이나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당 대표, 원내대표 때부터 제가 선거에 나가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헌법기관이고 원내대표인 저는 국회법이 만든 법률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만든 것은 우리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영웅이 되고 꽃을 필 수 있도록 화단을 잘 가꾸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법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기관 또 헌법에 참 그야말로 존엄한 지위에 있는 국민이나 또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제가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당 대표도 마감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그래서 당을 성공적으로 제가 섬길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이 선거 때 그렇게 큰 실수한 적이 없고 또 우리 당이 지금 탄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당이고 아주 복잡한 당이고 또 역사도 오래고 그렇지 큰 항공모함, 큰 함대와 같은 우리 새누리당인데 지금 나름대로 대통령 또 당 대표 또 당 지도부와 함께 우리 당원 전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지금 한 대선 끝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한 40%대의 지지도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